여러분, 알루미늄 도시락 기억하시나요? 차가운 겨울 아침, 그 은빛 도시락통을 보자기에 싸서 학교 가던 그 시절 말이에요. 교실 한가운데 놓인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만 기다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순간도 함께 기억하시나요?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 된장 찌꺼기 같은 반찬이 전부였던 제 도시락이 너무나 창피했던 그 시절을요. 19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했는지를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친구들처럼 하얀 쌀밥에 햄이나 소시지를 먹을 수 없을까?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 시절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그립습니다. 아니, 그리운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째, 그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둘째,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셋째, 그 힘든 시대를 살아내신 엄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부모님 산소에라도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봄이 되면 작년에 수확한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온 동네가 다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셨어요. 건축 현장에 나가시면 그나마 다행이고 일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거나 품앗이로 농사일을 거들며 쌀 몇 대, 보리 몇 톱을 받아오셨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런 사정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계급이 보였어요. 반장을 하는 철순애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습니다. 그 집 도시락은 달랐죠.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 가끔은 미제 햄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통조림 과일이 반찬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네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는데 그 집도 형편이 괜찮았어요. 김밥을 싸올 때도 있었고 멸치볶음도 우리 집 멸치와는 달랐습니다. 크고 살이 통통한 멸치였죠. 그에 비해 제 도시락은 초라했습니다. 보리밥이 대부분이었어요. 쌀이 조금 섞인 날도 있었지만 대개는 보리가 더 많았죠. 보리밥은 색깔부터가 누렇고 거무스름했습니다. 밥알도 뭉쳐있고 냄새도 좀 났어요. 반찬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된장 조금, 가끔 무 말랭이나 시금치나물이 전부였어요. 제일 창피했던 건 김치였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빨갛지 않았거든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을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소금에 절인 배추에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은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색깔이 하얗고 누렇게 변한 김치였죠. 그걸 도시락에 넣으면 국물이 배어서 보리밥까지 질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일제히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난로 위에서 데워진 도시락은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철수가 뚜껑을 열자 윤기 나는 흰밥과 노란 계란 후라이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햄을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도시락을 책상 서랍 속에 밀어넣곤 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도시락을 안 꺼내니? 밥 먹어야지. 저는 배가 고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아침에 많이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도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제 도시락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을 때면 슬그머니 도시락을 꺼냈어요. 친구들이 다 먹고 운동장에 나가거나 책을 읽을 때 저 혼자 구석에서 후다닥 먹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뚜껑으로 가리면서요. 보리밥은 거칠어서 목에 걸렸고 김치는 짜서 물을 찾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제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도시락조차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명수, 순이, 그리고 몇 명 더 있었죠. 그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척, 놀고 싶어서 나간 척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이 없다는 걸요. 그걸 보면서 저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낫구나. 도시락이라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계속 창피했어요. 철수나 영자처럼 될 수 없다는 게,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도시락을 펼칠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하얀 쌀밥 먹고 싶어. 햄이랑 계란 후라이도 넣어줘.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죠. 다음 날 도시락에는 계란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리밥은 여전했지만 계란 후라이 반쪽이 김치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도 계란이 있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엄마가 점심을 굶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집에 계란이 딱 한 개 있었고 엄마는 그걸 반으로 나눠서 제 도시락에 넣으셨던 거죠. 겨울이 되면 도시락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가워져서 밥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보리밥은 특히 더 심했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놔야 했습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했어요. 난로 가까운 데 두어야 잘 데워지니까요. 어떤 날은 도시락을 너무 오래 데워서 밥이 타기도 했습니다. 교실에 탄내가 진동하고 선생님이 누구 도시락이냐고 물으시면 다들 모른 척했죠. 그런 날이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운동장에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배는 고픈데 밥은 탔고 그래도 버릴 수는 없어서 억지로 먹었던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반찬 바꿔 먹기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서로 반찬을 바꿔 먹는 거죠. 철수는 햄을 나눠주고 영자는 멸치볶음을 나눠줬어요. 저도 가끔 참여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얗고 질척한 우리 집 김치를요. 친구들은 받아먹긴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표정을 보면 또 움츠러들었죠. 학교 가는 게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노는 것도 재밌었고요. 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들었을까?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했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살았던 그 가난한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에 담긴 보리밥과 초라한 반찬, 그게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그 시절 학교 풍경을 함께 돌아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살이 넘어 군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밥을 먹으며 문득 어릴 적 도시락 생각이 났어요. 군대 밥도 맛없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어릴 때 난 항상 배가 고팠구나.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구나 하고요. 제대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엄마를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백반집이었어요. 하얀 쌀밥에 생선구이, 된장찌개, 반찬 여러 가지가 나왔죠. 엄마는 그걸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걸 먹게 됐네. 그때 엄마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30이 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또 생각했죠. 우리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셨을까? 제 아이 도시락에는 햄도 넣고 계란말이도 넣고 과일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도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을 거라고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나라 전체가 폐허에서 일어서고 있었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운 집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셨습니다. 한 달에 20날 일하면 다행이었어요. 비가 오면 일이 없었고 추운 겨울에도 일감이 뚝 끊겼죠. 그런 형편에 자식들 밥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쌀은 비쌌습니다. 보리가 훨씬 쌌죠. 그래서 보리밥을 먹었던 거예요. 고춧가루, 참기름, 설탕, 이런 것들도 다 돈이었습니다. 김치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도시락에 계란을 매일 넣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꿈도 못 꿨고요.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셨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러 가시거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버리시거나 품앗이로 농사일을 하러 가셨죠. 저녁 늦게 돌아오시면 손은 부르터 있고 얼굴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우리 남매 셋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도시락을 쌀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밖에 못 사준다는 게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반찬을 넣어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투정을 부렸으니까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야, 너는 그래도 도시락이 있잖아. 내가 아는 명수는 도시락도 없어. 점심을 굶는단다. 너는 배불리는 못 먹어도 굶지는 않잖아.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서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는 그 한마디를 하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40대가 되어 부모님 산소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산소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때 미안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사실 맛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그런데 난 그걸 몰랐어요.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죠. 50대가 되고 나니 이상하게 그 맛이 그리워졌습니다. 보리밥의 그 거친 식감, 질척한 김치의 그 시큼한 맛, 된장의 구수한 냄새, 멸치의 짭조름한 맛까지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뭐든 먹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때 그 맛을 다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식당에서 보리밥을 시켜봤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요즘 보리밥은 깨끗하고 윤기가 나요. 건강식으로 나오죠. 그때 우리가 먹던 그 거칠고 투박한 보리밥이 아니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김치를 먹어도 엄마가 담근 그 하얀 김치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안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려고 애쓰신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그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희 집도 보리밥 먹었어? 응, 우리 집도 그랬어. 그때 도시락 생각나? 그러면 다들 웃으며 추억을 나눠요. 창피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연대감을 느끼죠. 그 시대를 살아내신 부모님 세대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굶지 않게 학교 보내고 사람 구실하게 키우셨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60,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싸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 싸주시던 그 모습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불 지피고 보리밥 짓고 김치 꺼내 담으시던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밥만 먹어라, 밥만 먹으면 산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시절엔 밥만 먹어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배를 골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밥이 귀한 줄을요. 그 시절 도시락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이었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지은 그 밥 한 술 한 술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알루미늄 도시락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테인리스 용기에 캐릭터 도시락에 먹음직스러운 반찬을 담아가죠. 그걸 보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저 아이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는구나, 감사함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바랐던 세상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배고프지 않게, 우리처럼 창피하지 않게 살라고 열심히 일했던 거잖아요. 그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가 됐죠.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알루미늄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밥 한 끼로 버티며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며 살았던 우리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식 굶기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았던 부모님 세대가 계셨죠.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도시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때 그 맛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또 먹고 싶어요. 이제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가난했던 시절 도시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리밥과 김치가 전부였던 그 도시락이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던 어린 시절. 하지만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진실,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낸 부모님 세대에 대한 존경심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 시절 도시락은 이제 추억이 됐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냈다는 자부심,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감사함,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까지요. 만약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그때 도시락 고마웠어요.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산소에라도 가서 말씀드리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배고팠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던 시절을 말이에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게 바로 그 시절 알루미늄 도시락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